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식품위생을 공부하게 될 신혜령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식품위생 그 책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자, 책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문제가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책을 한번 살펴보셨겠지만 자,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복습학습을 해주셔야 된다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초반부터 열심히 기본기를 다지신다는 생각으로 한 장 한 장씩 좀 기초를 다지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더욱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식품위생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공무원 시험에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영양사, 또 위생사, 또 식품산업기사 이런 다양한 공무원 시험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열심히 공부해 두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식품위생 한번 오늘 이번 첫 시간은 개요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의 개요는 정의, 가장 먼저 식품위생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식품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병인 인자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식품위생의 행정기구들, 국가조직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은 어떤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식품위생의 개요죠. 자, 잊을만 하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식품위생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식품위생학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학이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식품 첨가물,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 이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우리가 식품위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먹는 식품 외에요. 그 식품에 첨가된 그 식품 첨가물, 그리고 그 식품을 담고 있는 기구, 용기, 포장까지 이 세 가지 모두 다 관리하는 게 바로 식품위생이에요. 자, 박스 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식품으로 인한 위해 방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식품위생을 배우는 목적이 되겠죠.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식품 그 자체의 변질, 오염, 유해 유독물질의 혼입 등을 방지하고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위생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그리고 속의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도 비위생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학문이 바로 식품위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잊을만 하면 나오는 부분이니까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식품위생을 배워야 하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 네모칸 치실게요. 자, 위해방지와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할게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그 위생을 식품위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자, 식품위생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개념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려진 개념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는요, 언제 이 식품위생이 발족이 되었냐면 1962년 1월 20일에, 좀 오래됐죠? 62년 1월 20일에 식품위생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라고 이렇게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명시를 내려주고 있고요. 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뜻한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자, 우리나라와 세계보건기구 이렇게 정의를,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타 개념은 식품의 정의.
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식품이라고 할까요? 자, 식품의 정의는요, 인체 형성과 생활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어도 한 종류 이상 함유하고 유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유해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천연품 또는 인공품으로 섭취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식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식품으로 취급하지는 않고요. 자, 의약품으로 섭취되는 의약품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식품과 의약품을 좀 따로 분류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위생상 안전해야 되는 게 식품이고, 의약품은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별표를 좀 쳐두시겠습니다. 자, 이런 식품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4장, 3장에서 다 배우실 건데요. 자, 경구 감염병, 기생충 질환, 인수 공통 감염병, 그 다음에 식중독이 있네요. 자, 식중독은 3장에서 아주 많은 양 다루실 텐데, 식품위생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식중독과 식품위생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식중독, 식품의 위해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요. 또 식품 첨가물, 방사선 중독 등에 의한 위해 요인 등이 발생하는 게 식품의 위해를 가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은요, 이러이러한 요소를 갖추셔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안전해야 되겠고, 또 기호성, 저장성, 편리성, 경제성까지도 모두 다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자, 식품의 정의, 의약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사실 하나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식품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자, 요번은 자, 식품의 병인인자, 식품의 위해를 가하는 요소를 분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음식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장애를 의미하고 증상이나 독성 발현 시기에 따라서 뭐 급성 또는 만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분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식품의 위해를 가하는 그 병인 요소를요,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내인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인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기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개념 정리를 잘 해두셔야지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자, 이 독이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 유기성인지 구분이 잘 되시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인성의 개념과 외인성의 개념, 유기성의 개념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자, 내인성은요, 말 그대로 안 내자잖아요. 식품 자체 안에 있는 고유 성분을 뜻해요. 그래서 누가 인적으로 첨가하거나 넣은 게 아니라요, 식품 자체적으로 본인 스스로 그냥 갖고 있는 독성분을 얘기를 합니다. 흔한 예로 자연독, 그리고 생리작용 성분이 있는데, 자연독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자 있죠. 감자의 초록색의 싹이 난 부분, 그 초록 색깔 부분은 솔라닌이라는 독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누가 첨가한 게 아니라 뭐 저장 과정에서 뭔가 오래 저장을 잘못하거나 뭐 보관을 잘못했을 때 싹이 난 부분에 있는 솔라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식품 본인 스스로 그냥 자체 내에서 생겨난 독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내인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인성은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우시게 될 식중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외인성 위해 요소입니다. 자, 식품 자체의 본래 성분이 아니래요. 본래 성분이 아니고요. 어떨 때 생겨나냐면 식품의 생산, 가공, 제조, 저장, 유통의 과정에서 외부에서 그 위해인 인자가 식품 내로 흘러 들어온 경우를 우리가 외인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생물, 기생충, 각종 첨가물, 오염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뭐 예를 들어 농약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기생충 질환, 간흡축충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식중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외인성, 식품의 바깥의 요인에서 흘러들어온 그런 원인 물질이 외인성이다.